참, 어제 배운 것 좀 확인해 봅시다. 어제 조인 배웠죠? 그룹바이도 배웠나? 우리 그룹바이 해빙 배웠죠? 그룹바이 해빙은 원하는 데이터를 그룹 지을 때 쓴다 그랬어요. 그룹바이 해빙. 그룹 지을 때. 자, 그래서 DPT 데파트먼트 아이디로 검색하면 이렇게 중복된 값들이 있죠. 부서 아이디인데 해당 부서의 사람들의 봉급 하면 어때요? 요 3명에 대한 그룹에 봉급의 합 하면은 요 3사람에 대한 봉급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요 3사람이니까 3사람마다 다 다른 봉급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때요? 거기에 대한 합을 구하겠죠? 그래서 요게 그룹지면 3개 나오던 게 하나가 나오고요. 요게 더해진 연산의 결과가 한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얘도 그룹 지을 수 있겠죠? 부서가 60인 사원에 어떻게 돼요? 봉급 합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봉급을 전부 더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룹 지어서 어떤 결과를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그룹바이라 그랬죠? 그룹바이. 자, 그래서 그룹 짓고 싶은 요 컬럼의 아이디를 그룹바이에 써준다 그랬어요. 그룹 바이 뭐야 저거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써주면 된다 그랬죠? 테이블 써줘야 되겠죠? from 위에다 써볼까요? from 요게 뭐 employee 테이블이겠죠? employee 테이블. 그 다음에 select에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select에 아무거나 올 수 없고 그룹 함수 sum 이런 합을 나타내는 sum salary 이렇게 그룹 함수랑 기준이 되는 컬럼이 올 수 있다 그랬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런 것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 부서에 대한 그룹 결과가 나와서 90 얼마, 60 얼마, 100 얼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조건을 넣는 방법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 봉급이 뭐 100 1000 이하 받는 사람을 빼고 싶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룹 지기 전에 데이터를 빼고 싶으면 웨어절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웨어절에서 빼고자 하는 컬럼 넣는다 그랬죠. 빼고자 하는 컬럼을 넣는다 그랬어요. 셀러리 뭐 1000보다 뭐 작은 뭐 그런 형태로 넣으면 되겠죠. 그룹 지기 전에 빼고 싶으면 그룹 후에 90은 100 부서 90은 100 뭐 60은 200 요 100은 뭐 300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요 그룹진 결과물에서 빼고 싶으면 해빙절을 쓴다 그랬어요. 해빙절 쓴다 그랬고요. 그때 여기에 요 그룹된 결과를 부등호로 넣으면 되죠. sum 뭐 salary 얘가 뭐 300보다 200보다 작은 애만 300보다 작은 애만 해야 되겠네. 300보다 작은 애만 그러면은 두 개만 출력이 되겠죠. 자, 조심해야 할 게 웨어절은 그룹 지기 전에 데이터를 빼는 거고요. 해빙절은 그룹 지고 나서 빼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질 컬럼명은 여기에 쓰고요. 컬럼명이 여러 개면 얘를 그룹지고 얘도 그룹지고
두 개로 그룹 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애들을 그룹 지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얘만 같은 애가 그룹 지죠. 두 개의 컬럼 있으면 두 개가 같은 애가 그룹 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셀렉트에는 그룹 진 기준 컬럼 그리고 그룹 함수 뭐가 있다 그랬어요. sum 합을 구하는 거죠. 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거죠. max 최대값 구하는 거죠. 값들 중에 최대값, min 값들 중에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룹 함수고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어제 강의한 거 애매하신 분들은 보고요. 자, 그래서 구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구현하고 싶은가 봐요. 8,000 이상인 그룹이 정보를 네임샷으로 출력하라. 왜 근데 7,000으로 했지? 8,000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는도 들어가고 잘못했네. 자, 그래서 부서 번호가 10보다 작은 데이터 중 전체 데이터 중에 일단 부서 데이터를 뺀 거죠. 부서 데이터 100보다 작은 부서에 그룹을 짓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큰 애들은 다 제거하고 작은 애만 뽑으려고 웨어절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인지 써야 되겠죠. from employee. 그렇죠? employee 테이블에 100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을 지겠죠. 부서 번호로 그룹 지죠. 그룹 by department ID. 그리고 다 그룹 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원 봉급이 그룹별 사원 평균 연봉 중 8,00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빙절에 8,000 이상인 애를 넣은 거죠. 자, 그리고 order by average salary desk 내림차 순이죠. 요 have salary 여기 별명을 붙였네요. 별명 save salary 걔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럼 봉급이 제일 큰 애가 맨 위에 위치하겠죠. 평균이 제일 큰 그룹이 맨 위에 위치할 거고요. 결국에 최종 출력하는 것들은 기준이 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어떻게 돼요? 봉급, 급여, 그 다음에 다네요. 급여의 평균이 해당 부서의 평균 급여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부서 아이디는 100 이하이고 그룹 지었을 때 평균 샐러리는 8,000 이상인 그룹을 평균 봉급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데 출력할 데이터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평균 급여다. 그런 의미죠. 복잡하죠. 그룹 바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거 많은데 제가 가르치는 수준에선 그룹 바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 쿼리문이 붙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복잡한 형태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많아지니까. 이게 실행 순서도 있는데 실행 순서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SQL 실행 순서 절들 실행 순서 있는데.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라 그랬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문제 있으면 다 보고 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룹 바이 했고요.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조인도 했죠. 조인 뭐라 그랬어요? 조인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 이게 조인이라 그랬죠.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 이게 조인이라 그랬어요.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 자, 그래서 왜 합치게 됐느냐? 아니 테이블 통으로 하나만 쓰지 왜 합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죠. 왜 합치면 되지? 아니 통으로 쓰면 되지 왜 합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했어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포도 등급과 구매에 관련된 포도 박스에 대한 이런 정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봐요. 박스 구매자, 포도 박스 구매자 정보, 그 다음에 포도 등급 정보. 이 두 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봐요. 프로그램 용도가 박스 구매자 정보 확인, 그 다음에 포도 등급 정보 확인, 이런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구매 정보를 알고 싶으면, 박스의 구매 정보를 알고 싶으면 박스 번호랑 구매자 뭐 다 출력해도 되겠죠. 이만큼 박스의 종류랑 구매자가 사는 동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요만큼 셀렉트해서 보여주고, 필요하면 넣고 데이터 넣고 하면 되겠죠. 근데 포도 등급 어때요? 포도 등급 마찬가지죠. 이게 등급이고요. 그레이드 NO, 그레이드 프라이스, 등급별 가격, 등급 번호, 전체 등급을 알고 싶으면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면 되죠. 그래서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구현했는데, 데이터를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삭제 이상. 이렇게 테이블을 크게 만들어서 쓰면 삭제 이상, 또 무슨 이상, 변경 이상, 갱신 이상이라 그랬나? 갱신 이상, 삽입 이상, 이런 게 생겨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박스 구매자 정보에서 특정 데이터를 삭제해 볼게요. 1번 데이터, 뭐 삭제할 수 있잖아요. 5번 데이터, 7번 데이터, 이렇게 삭제해 볼게요. 구매를 취소했어, 3명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 포도 등급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에 1번 데이터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다루는 포도 등급이 1, 2, 3등급이었는데 1등급에 대한 정보도 사라졌죠. 문제가 되죠. 우리에서 다룰 수 있는 등급, 새로운 포도 상자 입력하려고 포도 등급을 기술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포도 등급이 있나 확인하려 했더니 1번이 안 나오게 되겠죠. 3개의 데이터가 지워지면 이게 바로 삭제 이상이에요. 삭제 이상. 데이터가 삭제돼서 문제가 발생했죠. 삭제 이상. 자, 그 다음에 삽입 이상. 갑자기 등급 정보를 많이 넣었어요. 올해는 등급 신사를 하게 돼서 등급을 세분화하고 넣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 많았어요. 1.1등급, 1.2등급, 1.3등급, 1등급, 2등급, 2.2등급, 엄청 많은 등급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등급 정보들을 넣었더니
아직 물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널이 잔뜩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뭐 맞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등급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품이 검수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쭉 들어왔어요. 그럼 포도 등급 어떻게 되겠어요? 널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삽입 이상이에요.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널이 반대편 테이블에 널이 막 차죠. 삽입 이상이에요. 삽입함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갱신 이상이에요. 갱신 이상. 포도 등급에서 요 세 번째 데이터를 25,000원에서 26,000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26,000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등급이 26,000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죠. 일치하지 않죠. 이 등급을 전부 업비트 해야 되는데 도중에 또 누가 잘못 인서트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갱신 이상이에요. 갱신을 통해서 등급이 다른 게 같은 등급인데 가격이 다른 제품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죠. 갱신 이상.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테이블을, 이런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쓰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크게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한 끝에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 테이블에 관련 없는 데이터들이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만큼은 포드 박스랑 관련된 애고 요만큼은 등급하고 관련된 애를 합쳐서 쓰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원은 사원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잡은 잡대로 나눠서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테이블에 두 가지 기능을 합쳐서 쓰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두 가지 객체를 합쳐서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쪼개자.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냐? 쪼개자.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쪼개지면 되잖아요. 오른쪽은 포도 등급. 어차피 같은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같은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의미가 없죠? 같은 데이터 두 개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죠? 이 둘 중에 한 개를 삭제할 수 있나요? 이것만 살짝 삭제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업데이트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둘 다 삭제되고, 마찬가지예요. 값이 완전히 일치한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테이블 만들어 놓고 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제약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약 조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컬럼을 보면 같은 값이 없죠? 다 다르죠?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서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 등급,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포도 등급, 요런 테이블 하나 생긴 거고요. 포도 등급. 그리고 요런 포도 박스 구매 관련 요런 테이블이 또 하나 생긴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없이 두 개로 쪼갠 것처럼 보이는데 이 테이블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쪼개보면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쪼개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의 데이터로 못 찾아가요.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원래의 데이터로 찾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쪼개면 안 되고 값을 중복해서 찾는다 그랬어요. 중복해서 자른다 그랬어요. 이 부분 중복해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원래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겨요. 여기 4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널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데이터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여기다가 나중에 배울 폴리킨, 제약 조건 중에 폴린키가 있어요. 외래키라 그러는데 외래키 설정을 한 거예요.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 프라이머리 키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 프라이머리 키 나중에 배울 테니까 대충 듣고 갑시다. 나중에 한 번에 들으면 헷갈리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갖는 컬럼을 폴린 키라 그래요.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라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를 1, 2, 3 값으로 갖는 컬럼을 폴린 키라 그래요. 자, 그래서 폴린 키가 설정이 되면 얘는 반드시 1, 2, 3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야지 4나 널이나 허용하지 않아요. 자, 어려우면 제쳐두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제쳐두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자르면 중복해서 자르면 이렇게 연결해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갈 수 있더라.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잘려진 데이터를 원래 합쳐서 보여줄 필요가 생기겠죠? 언젠가는. 그 합치는 방법을 조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두 개 쪼개진 테이블들을 합치는 방법을 조인이라 그래요. 조인.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인을 배웠고요. 우리가 사용하던 테이블들 볼까요? 사용하던 테이블들. 이게 맨 위에 있던 것 같은데. 초창기 있었던 것 같은데. HR 어디 갔나? 자, 여기 HR 잠깐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은 막 선들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위비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이었단 소리예요. 근데 아까처럼 기능별로 중복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쪼개놓은 거예요. 연결돼 있는 것들은 원래는 다 하나의 테이블이었고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원래 하나의 테이블인데 어떤 하나의 테이블이냐면 이게 사원 관리잖아요. 사원 관리할 때 필요한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이었는데 중복 아까 보면 막 중복되고 삭제 이상, 삽입 이상, 변경 이상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쪼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치냐? 얘는 뭐야? 직업이죠. 직업. 업무죠. 직업. 용어 총이 필요한데 뭐로 해야 될지 맨날 헷갈려요. 이건 사원이죠. 두 개 합칠 때 뭐로 쪼개졌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키 모양이 있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 모든 데이터를 식별하는 애고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들을 가지고 있죠. F 돼 있죠. 이걸 기준으로 두 테이블이 쪼개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이었는데. 왜? 사원이 직업 A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B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C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되겠죠. 같은 게 A 직업, B 직업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 중복된 거를 한 번만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키를 컬럼으로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얘는 키가 두 개네. 두 개의 컬럼이 전체 데이터를 식별하는 컬럼으로 사용되었고요. 좀 어렵네. 나는 얘가 메인 테이블인 줄 알았더니 얘가 메인인 것 같네. 두 개에선. 자, 이거 생략. 대충 보니까 이 인플로이 아이디로 합치나 봐요. 관계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애들도 있어요. 얘랑 관리하는 게 더 낫나? 버릴게요. 부서는 좀 명확하죠. 부서. 그래서 보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있죠? 얘로 쪼개진 거예요. 합치려면 얘로 합쳐야 되겠죠. 또 얘가 잡 아이디, 매니저 아이디. 여기에 대한 실제 키값을 설정하진 않았네요. 얘가 핵심인가 봐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폴링 키를 설정했네요. 요거랑 얘가 여기 가져다 쓰고 있죠. 이거 버리고 갈게요. 어려우니까. 두 개만 봐도 뭐 충분하죠. 재밌는 거는 여기 매니저 아이디 있는데 얘는 얘도 폴링 키인데 잘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구용인 아이디 중에 하나의 값이 매니저 아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테이블은 얘잖아요. 이런 것들을 셀프 조인이라 그래요. 셀프 조인. 자기 테이블을 자기가 참조하는 거예요. 셀프 조인. 이것도 어렵죠?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배울 때 합시다. 셀프 조인이 되면 A 테이블 이렇게 있던 거를 두 개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고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A. 그래서 인플로이 아이디에 있는 사원 정보가 결국엔 여기 있는 사원 정보여서 한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복잡하니까 두 개만 확인합시다.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네들도 결국엔 다 합쳐진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근데 어떻게 쪼갰냐. 잡 아이디를 기준으로 쪼갠 거고요. 이것도 다 여기 밑에 들어간 컬럼들이에요. 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쪼갠 거고요. 원래 이 나머지 컬럼들이 다 밑에 들어갈 애들이죠. 밑에 들어갈 애들. 이렇게 큰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같은 사원이 같은 부서에 여러 명 있잖아요. 이 데이터 계속 반복되겠죠? 같은 직업 잡이 여러 명 있잖아요. 사원에. 이 데이터도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잘라낸 거예요. 포도 등급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잘라낸 거예요. 결국엔 하나의 테이블이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자, 그래서 뭘 했냐면은 포도 등급
이렇게 나눠진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 만들었죠. B 테이블이랑 G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좀 넣어 보라 그랬죠. 데이터들 다 넣어 가지고, 자 이제 조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런 테이블이 들어있고 이런 테이블이 들어있죠. 3개, 8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런 테이블 만들어 보라 그랬고요. 자, 크로스 조인 해보라 그랬어요. 크로스 조인.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뭐라 그랬어요?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게 크로스 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테이블에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4개의 데이터가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용우 원에 3만, 전용우 원에 3만.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1, 2 이런 데이터, 1, 3 이런 데이터. 전용우 끝났죠? 김기홍 이렇게 되죠? 3개 있죠. 전용우 이렇게 되죠? 또 3개 있죠. 김동민 3개 있죠? 또 이렇게 3개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크로스 조인을 통해 가지고 테이블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는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걸 크로스 조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크로스 조인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용한 쿼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평상시 인플로이 테이블을 검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플로이 테이블을 검색하고 싶으면 이렇게 썼죠. 데이터가 107개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검색해보면 27개요. 근데 크로스 조인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프롬절에 크로스 조인 하고 싶은 테이블 이름을 여러 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테이블 이름을 쓰면 검색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카운트 별 해보면 크로스 조인 해가지고 107 곱하기 27인 요 2889개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죠. 결국에 크로스 조인하는 방법은 select 별 from 크로스 조인하고 싶은 테이블명 여러 개 쓰면 돼요. 2개의 테이블, 3개의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하고 싶으면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콤마하고. 그럼 이 세 번째 크로스 조인할 테이블에 개수가 2개면 검색 결과 최종 테이블은 몇 개가 되겠어요? 여기에 곱하기 2 한 애가 되겠죠? 이만큼 하면 되겠죠? 한 6,000개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크로스 조인 할 수 있고요. 이키 조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키 조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애고, 이키 조인 뭐냐? 크로스 조인은 두 테이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보여주지만, 이키 조인은 뭐라 그랬어요? 크로스 조인으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 중 특정 컬럼이 같은 데이터만 보여준다. 이키 조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크로스 조인 다 만들어주죠.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얘가 전용우가 이렇게 3개 크로스 조인 이렇게 3개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컬럼이 같은 GNO랑 GNO, G 테이블의 GNO하고 B 테이블의 GNO 같은 애만 뽑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 12개인 데이터에서 이거 얘 3개 중에 같은 애 얘만 뽑고, 얘 3개 중에 같은 애 얘만 뽑고, 얘 3개 중에 같은 애 얘만 뽑고, 얘 3개 중에 같은 애 얘만 뽑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던 합쳐진 테이블이죠. 쪼개기 전 테이블이 얘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이키 조인이라 그러고요. 자연 뭐 말 많아요. 자연 조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용어는 상당히 많아요. 동등 조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 애가 이키 조인이고요. 동등 조인 그런 애고요. 금방 설명한 대로 크로스 조인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테이블을 B 테이블이랑 G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B 테이블의 GNO를 G 테이블의 GNO랑 같은 애만 외어 조건에 넣으면 12개 중에 요 4개만 찾아지겠죠. select 별 from B 테이블 G 테이블 where B 테이블.gno는 G 테이블.gno.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크로스 조인 한 거고 외어절에 두 컬럼이 같은 요 컬럼이랑 요 컬럼이 같은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 조인, 동등 조인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 두 테이블의 GNO가 같은 데이터만 얻을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키 조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키 조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테이블이 두 개다 보니까 프롬절에 컬럼명이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컬럼명만 써주면 안 돼요. 반드시 테이블 명점 뭐, 테이블 명점 뭐, 테이블 명점 별. 그럼 B 테이블 점 별 하니까 모든 걸 출력하는 거고요. B 테이블의 모든 값. G 테이블은 GNO 컬럼만, 프라이스, G 프라이스가 컬럼만 그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별명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 B 테이블 너무 길다. from B 테이블 B 하면은 B 테이블로 써도 되고 B라는 애를 써도 되고 G 테이블이라는 써도 되고 G라는 애를 써도 되고. 아니요, 이거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팅 해봅시다. 별명 쓰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일단은 사진 찍고 설명은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